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전 납품 비리 수사. 이제 검찰 수사의 칼끝이 한수원 본사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고 나면 또 다른 비리가 생길 정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납품 구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처장급 2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검찰에 구속된 납품업체 로비스트 윤모 씨가 경찰청 치안감 출신으로 한수원 감사를 지냈던 조모 씨를 통해 한수원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했고, 일부 간부는 이 돈을 정치권에 인사청탁을 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납품 비리가 한수원 인사비리 수사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구속된 한수원 직원은 지역본부 소속 6명. 그러나 검찰 수사가 한수원 본사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납품 비리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비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납품 규모가 10억 원 이하일 경우 지역 원전이 자체 계약을 할 수 있어 지역 원전 직원과 납품업체 간의 은밀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인 원전 부품의 특성상 한 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납품을 맡으면서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신규 납품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뇌물이 관행처럼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두 군데 세 군데가 입찰해봤자 사실 안 할 거 아닙니까? 선진업체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신진업체는 자격이 됐을 때 사실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죠, 솔직하게. 검찰은 또 주요 납품업체의 이른바 짝퉁 부품의 안전성 여부도 함께 수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과 부산 기장, 경주와 울진, 그리고 전남 영광 등 원전이 있는 전국 5개 지역 시장 군수들이 원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기초단체장은 고리 1호기 전력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에 원자력 안전과를 신설할 것과 방사능 방지센터 구축, 방호장구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요즘 원전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협의회에서 이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으며 제도적으로 국민적 신뢰가 쌓이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고리 1호기는 폐기해야 하며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브랜드 콜 택시를 내세운 태화강 콜과 고래콜이 출범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내부 갈등과 보조금 사기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막대한 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겐 만족을 주지 못하는 브랜드 콜택시의 실태.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 1,100대의 개인 택시로 운영되는 태화강 콜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안내 방송만 반복될 뿐입니다. 최근 콜택시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콜택시를 부를 때는 급해서 부르는 건데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시간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이처럼 태화강 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하루 평균 7,000건이던 콜수가 최근 들어 5,50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태화강 콜의 서비스가 나빠진 것, 내부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초 선임된 신임 본부장이 콜센터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전체 직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직하면서 고객 전화를 받는 콜센터가 파행을 겪은 겁니다. 주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또 해가지고 전화 응대하는 부분에서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통화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법인 택시 800대로 운영 중인 고래콜에서는 최근 조합 간부 김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고래콜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8억 원의 울산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계 현수까지 다 붙여가지고 확인하고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울산시가 지난 3년 동안 이들 브랜드 택시에 지원한 예산만 17억 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카드 결제기와 내비게이션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3년 만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비리까지 터져나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관리 대상 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평생을 축산업에 종사해온 김광정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멀쩡하던 어미소가 유산을 하고 불임 증세까지 보인 겁니다. 김 씨는 축사에서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화학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냄새 날 때는 미심쩍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가 그 유산되고 또 불임되고 지금 세 마리가 불임됐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악취가 더욱 심해 주민들은 두통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아니 냄새가 어른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그게 아기한테 들어가서 30년 후에 무슨 뭐 어떤 치명적인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가구용 필름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허용 기준치를 6배나 초과한 악취를 배출했지만 개선 권고에 그쳤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이 아니란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이 마을은 악취 관리 대상 지역에 속해 있지 않아 공해 배출 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해 방지 시설도 업체가 자체 운영하는 데다 울주군이 설치한 악취 포집기도 보름 이상 가동할 수 없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해 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이거를 허용치 이내에 나오게 만들었고 또 100%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설에 투자를 할 용의도 있거든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규로 인해 농촌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들어선 화학공장 때문에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한 설명회장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장은 밀려드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등 지역 5개 대학 재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며 관심 있는 기관들의 채용 설명을 꼼꼼히 새겨듣습니다. 여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같이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제가 미래에 어떻게 연구하고 싶은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나중에 이직률도 확실히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공공기관은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모두 9개 기관. 울산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했고 이전 기관들도 화답했습니다. 가능한 어떤 균형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방의 대학생들, 울산의 대학생들이 좀 많이 채용될 수 있게끔 지역적으로 우선 인재들을 많이 뽑고 싶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계시는 훌륭한 인재들이 저희 공단에 많이 응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석유공사를 시작으로 8개 기관이 신사옥 착공 또는 건축 허가를 마치고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혁신도시를 지역 인재들이 이끌어가길 기대해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울산 대공원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개장 10년을 맞은 울산 대공원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평균 330만 명, 개장 이후 10년 동안 3천만 명이 찾은 울산 대공원. 무엇보다 시민들이 주말에 쉴 곳을 찾아 경주나 부산 등 외지로 나들이를 떠나던 불편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나아가 장미축제나 단체 관광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 관광객들을 울산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공원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늘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일부러 울산대공원 때문에 왔다가 접근하기도 좋고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그 숲도 좋고. 시설관리공단의 의뢰로 울산대학교가 울산대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더니 유료 가치와 역외 유출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무형적 가치 등을 합쳐 연간 71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3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울산대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크며 도심 공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도심 속 초대형 녹색 공원은 회색빛 공장 도시 이미지를 생태 산업 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 도시 브랜드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많은 울산의 이미지에서 이 녹지가 많은 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태 이미지도 기여할 수 있는. 울산대공원은 무엇보다 삶의 질이 화두가 된 시대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4.11 총선을 마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조직 정비에 나서면서 차기 시당 위원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4선인 정가변 의원과 3선의 김기현, 강길부 의원이 각각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안효대 의원이나 추선인 박대동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조승수 의원과 천병태시 의원, 방석수 시당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심규명 남구갑 지역위원장과 현 임동호, 고영호 공동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사업 조정이 조만간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북구 코스트코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안에 상견례 등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사업 개시를 3년간 유예해달라는 조합 측의 요구안을 코스트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임금과 단체 협상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임금 인상과 근무 형태 변경, 정년 연장 등의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한 데 이어 오는 10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노조는 이달까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요구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부터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주군 청장면 청림택시 노조가 지역 택시업계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림택시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 회사 측과 교섭을 가졌지만 타임오프 확대와 상여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는 오는 7일 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발견된 귀중한 고래뼈가 고래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남구청이 처리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청은 옛 고래 해치장 앞바다에서 발견된 대형 고래 턱뼈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전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는 이르면 다음 달 멕시코에서 14.5m 크기의 귀신 고래뼈를 무료로 기증받아 고래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